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미 전역에 궂은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은 대형 폭풍우가 예상되며 뉴욕 등 동부 지역도 눈,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계획에 이민자 사회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입국한 불법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 등 합법적인 이민자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귀국을 미루는 한국 국적자의 입영 면제 연령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연방정부가 맨해튼 혼잡 통행료 시행을 최종 승인하면서 통행료 시행이 가시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법적 다툼이 최종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 펫숍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동물 옹호 단체들은 동물 보호소에 있는 애완동물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미 전역에 궂은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은 대형 폭풍우가 예상되며 뉴욕 등 동부 지역도 눈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미 대륙 곳곳에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어 비가 내리고 고지대에는 눈도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중서부 지역과 오데오 지역에서도 눈,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으며 뉴욕주 등 동부 지역 해안지대에는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에 가장 폭풍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동부 지역은 28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이 비는 북동쪽으로 이동해서 이후 보스턴과 뉴욕에도 강풍과 비가 심해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뉴햄프셔주 북부와 메인주 북부, 뉴욕주의 에디론덱 산맥 일대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도 지난 주말 첫눈이 내려 산악지대에는 무려 10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위험한 수준의 강풍으로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악천후로 뉴욕에서 개최되는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당일 오전 비 소식과 함께 시속 20마일에 달하는 강풍도 예상돼 대형 풍선이 등장하는 퍼레이드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악천후로 차량 이동 시 각별한 주의도 당부됩니다. 기상청은 연휴 기간 중 폭풍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폭풍 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워싱턴주, 오리건주, 캘리포니아주이며 캘리포니아 북부와 오리건주 북부는 특별히 강력한 폭풍이 예보됐으며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도 겨울 폭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계획에 이민자 사회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입국한 불법 입국자와 체류 자격에 문제가 있는 서류 미비자는 물론 유학생과 심지어 영주권자까지 합법적인 이민자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이민자들이 크게 불안해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규모 추방 공약에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합법적으로 체류할 법적 근거가 미약한 이민자들은 서둘러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망명을 허가받을 가능성이 작아도 일단 신청의 절차가 진행되면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교제 중인 이민자들은 결혼을 서둘러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이미 영주권이 있는 이민자들은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민 변호사와 불법 체류자 지원 단체에는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이민 변호사는 영주권이 있어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몰려들고 있다며 모두가 겁에 질렸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엔 영주권이 있는 합법 이민자가 약 1,300만 명이며 허가 없이 입국한 불법 이민자 역시 1,13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2기 국경차르에 내정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직무대행은 행정부가 범죄자와 추방명령이 이미 내려진 이민자들을 우선으로 추방하겠지만 불법 체류자들을 찾기 위해 직장 불시 단속 등 다른 수단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대학들은 유학생 등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에머스트, 매사추세츠대와 웨슬리언 대학 등 몇몇 대학은 외국 학생과 교사 직원에게 겨울방학에 본국을 방문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귀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웨슬리언대는 최근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 취임 전에 미국에 와 있는 게 미국 재입국이 힘들어지는 것을 피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뉴욕시 담당 국장이 뉴욕시 관할 지역에서 추방 대상에 해당하는 이들이 수천 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네스 제날로 IC 뉴욕시 담당 국장은 어제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범죄 이력이 있어 추방 대상에 해당하는 이들이 수천 명이라며 IC에 추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뉴욕시가 피난처 도시로서 IC와 협력하지 않은 탓에 범죄 경력이 있는 위험한 불법 이민자들을 제때 추방하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거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은 불법 이민자의 범죄 기록을 IC와 공유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최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피난처 도시는 유지하되 조례를 완화해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IC에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등 민주당 주도의 도시에서도 대량 추방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군대에서 추방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트랜스젠더들이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도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타임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현재 미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질병 등으로 인해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의병 전역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내년 1월 20일 트랜스젠더 군인을 군에서 제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들이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임기였던 2017년에도 엄청난 의료비와 혼란을 이유로 군에서 트랜스젠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2019년 트랜스젠더 금지령을 시행했습니다. 다만 당시엔 트랜스젠더가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만 금지했을 뿐 이미 군 복무 중인 이들은 직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이 조치를 뒤집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더 강도 높은 금지령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수십 년간 복무했을지라도 직책을 잃을 수 있다고 국방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약 15,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군에서 떠나게 될 경우 모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군의 병력 부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해외에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귀국을 미루는 한국 국적자의 입영 면제 연령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재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습니다. 또한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을 현재 40세에서 45세로 올리고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현재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2011년 병역 기피자의 입영 면제 연령을 36세에서 38세로 올린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해외에서 시민권 등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재외동포 대상 동포비자 발급 제한도 기존 38세에서 40세까지로 올렸습니다. 유 의원은 매년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중 입국자는 20건에 불과해 10%도 되지 않는다며 대다수가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38세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오는 1월 5일부터 맨해튼 혼잡통행료 시행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뉴욕주 정부 및
연방정부 등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서 통행료 시행이 가시화됐지만 다음 달 20일 시행 반대 소송 심리가 열리는 등 여전히 진행 중인 법적 다툼이 최종 변수로 남았습니다. 연방고속도로관리국이 기본 통행료 9달러를 부과하는 맨해튼 혼잡 통행료 시행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FHA는 이미 통행료 시행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실시돼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하지 않다며 승인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5일 혼잡 통행료 시행에 필요한 뉴욕시 및 뉴욕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승인 절차가 모두 완료된 셈입니다. 통행료는 주간 시간대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에 진입하는 승용차에 부과되며 기본 통행료는 2025년부터 27년까지 이지패스 결제 기준 9달러지만 2028년부터 12달러로 오르고 이후 2031년에는 15달러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최종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 4일부터 19일까지 새롭게 확정된 시행안 홍보를 위해 8차례 웨비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통행료 시행을 반대하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또다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최소 9건에 달하며 뉴욕시 교사노조와 뉴욕 트럭운송 연합 등이 제기한 소송은 오는 12월 20일 구두 변론을 청취하기로 해 법원이 시행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 등이 제기한 다른 소송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 후 통행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대통령 취임 첫 주에 혼잡 통행료를 폐기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 펫샵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애완동물을 학대하고 상품화하는 불법 사육자 및 중개자들을 퇴출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동물 옹호단체들은 동물보호소에 있는 애완동물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개와 고양이 판매를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 찬성 40표 대 반대 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이 서명하면 다음 달 15일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조례안은 뒷마당 번식, 일명 강아지 사육장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소매점, 주거용 건물, 보데가, 기타 무면허 시설에서 개와 고양이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위반 시 하루 $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례안 통과는 다음 달 15일 발효되는 같은 내용의 주 법에 시 규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주 내 펫샵에서 개와 고양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5일부터 발효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상정한 저스틴 브레너 시의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공공동물보호소에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이 가득하다며 이 조례안이 법제화되면 애완동물을 학대하고 상품화하는 불법 사육자 및 중개자들이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권 옹호단체도 불법 동물 판매 종식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인 동시에 보호소에 있는 애완동물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뉴욕 상공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원형의 물체가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계 물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뉴욕 허드슨강 상공에서 정체불명의 구형 물체가 지나가는 모습이 방송에 잡혀 음모론이 촉발됐습니다. 폭스5 뉴스가 보도한 헬리콥터 촬영 영상에는 세계무역센터를 향해 빠르게 이동하다가 사라진 정체불명의 물체가 담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물체가 카메라 앞에 있는 헬리콥터 유리창에 광학적 인공물이거나 초점이 맞지 않은 새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접한 몇몇 시민들은 외계인이 주변에 있을까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체는 이를 두고 최근 하원 UFO 청문회에서 전직 당국자들이 미확인 비행 물체와 외계인이 실존한다고 증언한 것이 화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버드 천문학자 A.B. 로브는 이 물체의 정체에 대해 카메라가 태양과 지면에 대한 방향을 점차 바꾸면서 햇빛이 반사되어 밝은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제 미확인 비행물체였다면 음속으로 움직였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특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흥미로운 영상이지만 외계인처럼 보이진 않는다. 너무 작다. 카메라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초점에 따른 오류가 있다. 이 영상은 그런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비통제, 억제, 안정부차관보는 지난 2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우호단체 민간기관 코리아 소사이어티 컨퍼런스에서 미국은 북한이 정치적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잠재적인 7차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해 놓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핵실험은 영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고 전 세계의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는 지난달 30일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실제 풍계리에서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는 다 완료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제전문지 폴천이 선정한 2024년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100에 선정됐습니다. 폴천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24년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100명 중 85위에 올랐습니다. 폴천은 이 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갑부라며 조부가 창업한 삼성에서 아버지 이건희 회장 뒤를 이어 권력을 잡기 위해 오랫동안 성장하고 교육받았으며 훈련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삼성에서 승승장구하던 시절 삼성의 후계자로 불렸다며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혼수 상태에 빠진 2014년부터 그룹의 실질적인 리더로 활동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환경보호단체 뉴욕 보전 유권자 연맹이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시민 14%가 나파이프를 통해 공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퀸즈는 나파이프가 19%나 돼 시내 5개 보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브롱스 18%, 브루클린 12%, 맨하탄 11%, 스태튼 아일랜드 9% 순이었습니다. 특히 퀸즈는 나파이프가 많은 지역 10위권에 7개 지역이 포함됐는데 자메이카와 페렘스롱넥은 각각 25%에 달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플러싱 클리어뷰도 11%, 베이사이드 리틀렉은 9%, 프레시 메도우는 4%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 나파이프 현황은 뉴욕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 산하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21일 뉴저지 천연가스와 엘리자베스 가스가 제출한 가스 요금 인상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 천연가스 고객의 경우 가스 요금이 평균 15.8% 인상됩니다. 겨울철 한 달에 백섬을 쓰는 가정의 월 평균 가스 요금은 175.56달러로 이전보다 23.94달러 인상되는 것입니다. 또 엘리자베스 가스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고객은 겨울철 월 평균 요금이 이전보다 6.5% 오른 155.26달러가 됩니다. 이들 가스 업체는 시설 업그레이드 등을 위해 요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으며 오후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9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 39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추수감사절인 목요일에도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